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저녁입니다. 아이의 뒷모습에 대고 한 마지막 말이 자꾸만 입안에서 맴도네요. 너는 대체 왜 그 모양이니?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저 얼굴 좀 더 보고 싶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 입술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날카로운 가시를 먼저 내보냈을까요? 식탁 위에 남겨진 찌개에 김이 다 빠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과를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마음의 모서리가 너무 따갑습니다. 오늘 밤은 딸아이의 방문 너머로 들리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내 가슴을 치는 회초리처럼 느껴집니다. 문을 닫고 들어간 아이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울고 있는 건 아닐지, 아니면 이미 익숙한 듯 무뎌져 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어느 쪽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리모컨을 집었다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가도 금방 일어섭니다. 뭘 해도 마음이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구멍으로 뭔가 넘어갔던 것 같긴 한데 혀끝이 써서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날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날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내 말은 점점 더 날이 서고 아이의 침묵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 이렇게 두꺼운 벽이 생긴 게.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곤 했습니다. 엄마, 그래서요? 하며 손을 잡아당기던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입을 열면 아이는 눈을 돌립니다. 내가 물어보면 아이는 괜찮아. 무심한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닫혀있는 방문이 아이의 마음 같아 야속한 마음까지 듭니다. 언제부터 나는 아이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왜 나는 사랑하는 딸에게만 유독 이렇게 말이 날카로워지는 걸까요? 오늘 밤 이 질문을 안고 아려오는 이 마음을 그저 꺼내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 건 아닌지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요. 세상 누구보다 아끼는 내 딸인데 왜 유독 그 아이 앞에서만 내 마음은 옹졸해지는 걸까요? 길가에 이름 모를 꽃에게도 다정한 내가 내 몸을 나눠준 아이에게는 왜 이토록 박하게 구는 것일까요?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에게는 부드럽게 웃으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인사하면서 카페 직원에게는 수고하세요 하며 고개를 숙이면서 정작 내 딸에게는 왜 오늘도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며 얼굴부터 찌푸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남에게는 관대하고 내 아이에게는 가혹할까요?
한참을 생각하다 깨달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의 이 고단한 삶을, 나의 이 서러웠던 세월을 내 딸만큼은 닮지 않기를 바라는 그 지독한 조바심 말입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뒤에서 살았습니다. 시집가서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느라 내 이름 석자 한번 제대로 불려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꿈이라는 것도 어느새 사치가 되어버린 살. 그래서 내 딸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내 딸만큼은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나는 아이의 모든 선택을 간섭하고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옷 입고 어딜 가니? 그런 친구 만나지 마라. 그 학과 가면 나중에 후회한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지. 애는 왜 아직도 안 낳니? 하나하나가 다 걱정이고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너를 위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조언들이 사실은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통제였다는 걸 이제야 혼자 남은 거실에서 고백해 봅니다. 딸이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낸 건 정말 안전이 걱정돼서였을까요? 아니면 혼자 남겨진 이 시간이 너무 텅 비어 있어서 혹은 내 테두리에서 벗어나려는 아이가 불안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딸이 취직 준비를 한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 짜증을 낸 건 정말 건강이 걱정돼서였을까요? 아니면 내 귀한 아이가 한껏 웅크려져 있는 걸 견디지 못한 내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내 귀한 딸에게 이 마음을 좋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너는 왜 맨날 방에만 있니? 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내 마음을 알 거라 기대했었나 봅니다. 어제 딸이 잠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다며 들어선 딸의 모습이 왠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 엄마. 그 짧은 대답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그러게 육아도 힘들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니? 걱정이 잔소리로 변했습니다. 위로가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딸은 네, 알았어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텐데 돌아오는 잔소리에 마음이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딸이 한술 뜨다 말고 숟가락을 놓자 왜 이것밖에 안 먹느냐며 또 잔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을 또 짜증으로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TV를 보는 딸의 눈이 공허해 보입니다.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봤다가 또 간섭하게 될 것 같아서, 물어봤다가 또 걱정이 잔소리로 변할 것 같아서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딸이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쉼이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 벌써부터 후회가 밀려옵니다. 딸이 떠난 식탁에 혼자 앉아서 식은 국을 바라봅니다. 아까 딸이 한술 뜨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던 그 자리에 작은 국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국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보입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딸이 앉았던 소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디건이라도 걸쳐놓고 갔을 텐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딸의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결혼하고 나간 뒤로 정리해둔 그 방.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텅 빈 느낌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딸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봅니다. 내 어린 딸이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행복했던 그 시절까지 떠오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게. 결혼하고 나간 뒤로 딸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긴 대화로 이어지지 않고 집에 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자꾸 간섭해서인지 아니면 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인지 괜한 걱정부터 앞섭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사랑을 조바심으로 바꾸어 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왜 전화를 안 하니 하고 따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리워한다는 말 대신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니 하고 핀잔을 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서툴까요? 왜 이렇게 돌아서 말할까요? 왜 진심을 진심대로 전하지 못하고 꼭 날카로운 포장지에 싸서 던질까요? 그러고 나서 후회합니다. 또 상처를 줬구나. 또 벽을 쌓았구나. 또 멀어졌구나. 그런데도 다음번에 또 똑같이 합니다. 딸이 전화하면 또 잔소리부터 합니다. 딸이 집에 오면 또 간섭부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 될까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 큰 내 딸은 언제나처럼 엄마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는 입술로는 날카로운 말들을 던지면서 말이지요.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으니 그 마음을 잔소리로 번역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나의 마음을 아이가 알아주길 바랬던 건 아닐까요? 안아달라고, 안아주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트집을 잡아서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그 마음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 그 마음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려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린 사랑하는 마음이 답답함으로 표현되는 걸까요?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았어도 그 아이는 나와는 다른 길을 걷는 독립된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젖을 먹일 때, 기저귀를 갈아줄 때, 재울 때, 그때는 아이가 오롯이 내 품 안에 있었으니까요. 아이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내 품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아이가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나는 계속 아이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내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가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는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나 내가 겪었던 실패의 상처를 아이가 경험할까봐 불안했던 내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좋은 대학을 못 갔으니까 딸은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못했으니까 딸은 꼭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신중하게 못했으니까 딸은 꼭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딸을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딸을 위한 거였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아이의 부족함은 내 부족함이 투영되어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딸이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건 딸의 미래가 걱정돼서도 있지만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어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이 먼저였을지도 모릅니다. 딸이 편한 옷을 입고 나가면 불편한 건 딸의 이미지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내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 습관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딸의 실수가 곧 나의 실수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말은 더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이 꼴이 났네. 이런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올 때 우리는 정말 아이를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이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인데 나는 왜 자꾸 내 삶의 도면을 아이의 인생 위에 덧그리려 했을까요? 그 도면대로 그려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욕심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 딸을 나의 확장판이 아닌 한 사람의 우주로 바라보는 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특히 엄마와 딸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들에게는 좀 더 너그러운데 딸에게는 유독 더 까다롭습니다. 아마도 딸은 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딸을 보면 젊은 시절의 나를 봅니다. 서툴고 불안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그때의 나를
그래서 더 조바심이 납니다. 저렇게 살다가 나처럼 고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딸은 나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대학도 갈 수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질 수 없었던 그 자유를 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유가 많으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실패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게 정말 딸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걸까요? 내가 걱정하는 건 딸이었을까요? 아님 딸에게 투영된 나 자신이었을까요? 어쩌면 내가 보호하려는 건 딸의 미래가 아닌 내 체면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밤입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동시에 완벽한 엄마는 되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나의 딸을 키우며 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 만큼 어렸던 나도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던지라 나도 모르게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딸에게 떠넘기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딸은 딸 자신의 짐만 지고 가면 됩니다. 내가 겪었던 고생을 딸도 겪을까봐 두렵다면 그건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딸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 하고 강요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다고, 내가 선택했던 길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딸의 선택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딸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 해도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부모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에게 완벽하지 못했고, 우리도 우리 아이에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한층 나은 내가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내 딸이 나에게 좀 더 편히 기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를 위한다고 했던 나의 마음이 그동안 너를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나의 마음이 중요했던 만큼 너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했구나. 너는 존재만으로도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마음만큼 알려주지 못했구나. 너를 위한 나의 걱정보다 너의 편이 필요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단다. 내가 다치지 않게 막는 것보다 다쳤을 때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너에게 주어야 했던 건 정답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더라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주지 못했구나.
네가 힘들 때마다 너희 뒤엔 엄마가 항상 있음을 말해줬어야 했는데 내 말 좀 듣지 하며 핀잔을 주고 또 그러면서도 네가 나의 걱정된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랬던 것 같아. 오롯이 너의 편이길 바랬던 엄마가 너를 비난했을 때 너희 세계가 무너졌을 생각을 하니 나의 세계도 무너지는 것 같아. 다음에 내가 힘들어할 때는 잔소리 대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줄게. 다음에 내가 실패했다고 말할 때는 핀잔 대신 고생했다 하고 손을 잡아줄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세계란다. 너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존재란다. 귀한 너를 귀하게 생각해다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일 것이고 너의 뒤엔 항상 내가 있단다. 부족한 엄마지만 넌 내게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는 딸이란 걸 잊지 말아다오. 당신의 노고를 압니다. 당신의 그 모든 수고가 미안함으로만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이해하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썼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 안에 가득한 불안만 조금 덜어낼 뿐.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됨을 이해하자.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하며 서운해하기 전에 잘 지내고 있음에 감사하자. 다음에 딸을 만날 때는 당신이 조금은 덜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오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내가 편안해야 내 딸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내 불안이 딸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걸, 내 두려움이 딸의 날개를 꺾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준다는 말이 이제는 슬픈 이별이 아니라 건강한 성숙으로 들립니다. 딸을 놓아주는 게 딸을 버리는 게 아니라 딸을 믿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는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어.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여기 엄마 있어. 이 말들을 언젠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로. 여러분의 딸은 오늘 어떤 모습이었나요? 전화 통화에서 혹은 짧은 만남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딸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혹시 있으신가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고마웠다. 이 간단한 말들을 부끄럽지만 계속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단어씩 천천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는지, 내가 정말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뭐였는지, 그리고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그 말을 해보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니까요.
딸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엄마의, 아빠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를, 너를 사랑한다는 그 간단하지만 따뜻한 말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면 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가 오가는 식탁. 간섭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시간. 그날을 꿈꿉니다. 너무 늦지 않기를. 혹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미안하거나 후회되는 마음이 있다면 이곳에 조용히 남겨두고 가세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매일을 배우며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걸음걸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면 좋겠습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